안녕하세요. 흉터, 그 중에서도 우리 여드름 흉터 또 페인 흉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로다마니원입니다. 저는 팩트로 승부하는 이 가산점의 김익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다마니원 잠실점 하지수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저희 아예 매치업이던데 원장님은 아예 팩트로 승부를 하실 건가 보네요. 저는 뭐 환자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주로 이렇게 근거 팩트를- 있는 말만 하는 편이라 가지고. 일단은 오늘 저희 둘 다 각각 진료실에서 워낙 환자분들을 많이 보니까 의견 충돌이 혹시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의견 충돌 뭐 있으면 잘 조율해봐야 되겠죠. 네. 우리 뭐 의견 충돌 뭐 이런 것보다도 토론 느낌으로 좀 우리가 항상 정보 전달하는 느낌으로 하다가 한번 이렇게 여름 맞아서 새로 한번 이 코너 한번 짜봤는데요. 네. 이 여름철 피부 습관을 두고 딱 어떻게 할 거냐, A냐 B냐 이렇게 딱 겨뤄보는 그런 거 우리 뭐라고 하죠? 유튜브 같은 데서 막 하잖아요. 밸런스 게임. 맞아요. 밸런스 게임. 근데 저희 룰을 하나 더 정해보는 거 어때요? 뭐 원장님- 어떤 롤로 할까요? 원장님은 무조건 A, 아 무조건 A. 저는 무조건 B. 아,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냥 A로 A로 해놓고 하고 B. B로 오케이. 왜냐면 네. 같은 의견이 계속 통일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럼 빨리 끝나잖아요. 통일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래도 A, B로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네, 그럼 제가 무조건 A 고르고 그거에 맞는 이런 말을 한번 좀 해볼게요. 네. 그럼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A, B 같이 골라주시면서 누가 이길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A고. 제가 B. 네, 뭐 생각을 해보면 특히 여름이라고 하면 이 피부한테 생존 게임인 것 같아요. 뭐 땀이나 자외선이나 피지나 뭐 무심코 한 선택 하나가 가을에 또 앞으로 올 뭐 계절, 뭐 겨울이나 뭐 봄이나 뭐 내년까지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흉터로 좀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이나 이 밸런스 게임 생각보다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그죠. 평생 갈 수 있으니까 저도 진지하게 임해서 해보겠습니다. 뭐가 더 안 좋을지 고르는 거죠, 피부에. 최악인 습관. 최악인 습관. 그러면 저는 뭐 아까 우리가 무조건 A를 하기로 했지만 그냥 딱 들어도 선크림 아예 안 바르기?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이 여드름 자국이나 또 뭐 나아가서는 색소 침착, 뭐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까지 또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피부암. 차단을 안 하면 또 그쵸. 흉터 자체도 2배로 더 진해지기도 하고요. 저는 무조건 B인데요. 일단은 여름철에는 땀도 많이 나죠. 피지 분비량도 늘어나죠. 근데 거기에 선크림까지 발라서 모공을 다 막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여드름 폭탄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름 한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름 여름에 유독 더. 그럼 이제 그게 다 트러블이 폭발을 하는 건데 선크림 만약 안 발랐다. 그럼 모공에 피지랑 뭐 노폐물이랑 이런 것들은 씻어내기라도 하니까 흉터는 남지 않을 수 있다. 아, 씻기라도 한다? 자외선을 되게 얕보시는 것 같은데 이 자외선 차단제는 딱 바르는 순간에 이미 겉에서 오는 외부 물질, 자외선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긴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정말 뭐 수개월? 근데 수개월도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 막 짧은 건 아니에요. 길게는 몇 년을 가고 계속해서 안 바르면 선크림 안 바른 만큼 그 데미지가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클렌징을 안 하면 모공이 막히는 것도 이제 매일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 좁쌀 여드름이 팡 하고 다 터지는 거죠. 이제 뒤집히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간다. 근데 생각해보면 좁쌀은 며칠이면 가라앉아요. 근데 자외선 생겨가지고 자외선 맞고 뭐 색소 침착된 거 사라지나요? 가만히 두면 사라지던가요? 그죠. 이거는 어쨌든 여름철 피부 최악의 선택이니까 여름에 자외선은 워낙 강하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색소 침착은 워낙 치료하기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니까 이번엔 A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남는 거랑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해보면은 뭘 고를지 아마 아시겠죠? 맞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지우는 것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왜냐면 선크림은 진짜로 안 지워져요, 여러분. 저도 그거는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 선크림 바른 날은 항상 저도 집에서 이제 가가지고 뭐 클렌징 오일이나 뭐 아니면 클렌징 티슈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이중세안 같은 거 이중세안까지. 해두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피부는 잘 맞고 잘 씻는 이 두 박자예요. 다만 우선순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차단해주는 것이 먼저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차단이 우선. 뽀득하게 강하게 클렌징하기 대 기름 기름 종이로 종이로? 이제 계속 닦아내기. 계속 닦기. 근데 저는 A를 뭐 고르기로 이제 했으니까 그러면은 강하게
저는 이제 강하게인데 어느 정도 강하게 진짜 막 벅벅 긁는 정도로 완전히 심하게 네, 그런 게 더 안 좋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골라볼게요. 뭐 강한 클렌징을 뭐 하면 저도 뭐 여름이나 이럴 때는 진짜 깨끗하게 한다고 막 빡빡 하는데 할 때는 그 개운한데 그 피부는 기름이 딱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 피지가 이제 막 많이 나와서 세안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피부가 느꼈을 때 피지가 부족하면은 기름이 부족하니까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점점 더 피지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씻고 씻을수록 더 번들거려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저는 B 무조건 기름 종이로 수도 없이 닦아낸다. 10초에 한 번씩 닦아내. 수도 없이 그 정도? 10초에 한 번씩. 일단은 제가 기름 종이를 한번 꺼내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밖에서 막 활동을 해요. 네. 이것저것 막 만지고 뭐 네. 손잡이도 잡고 하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기름이 너무 떴어. 네. 가방에 굴러다니는 기름 종이를 이제 집어요. 굴러다니는 굴러다 이제 기름 종이를 이제 줍고 그리고 손 하나도 안 씻은 채로 막 이것저것 만진 더러운 손으로 네. 기름 종이를 꺼내서 이제 닦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얼굴에 더러운 것들이 이제 마음껏 누비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다. 염증이 생기기 쉽다.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평소에 약간 본인 원장님은 손도 더럽고 가방도 약간 청결하지 않다. 저는 기름 종이는 잘 사용을 안 해서 가정해봤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하신 이 흉터라는 게 결국 이 반복되는 염증으로 이제 피부 재생 사이클 동안에 피부 조직이 건강하게 끝까지 다 차오르지 못해가지고 이 페인 흉터들이 남는 거거든요. 이 장벽을 박박 긁어내는 습관 같은 게 이 흉터로 가는 지름길인 셈인 거죠. 어쨌든 A랑 B 둘 다 하시는 행동이 피지는 무조건 안 좋은 거다라고 오해를 하셔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는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도 왜 자꾸 A의 답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장벽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하니까 저도 그렇죠. 이번에도 A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뭐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게 막 대단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각질층하고 뭐 피부에 있는 뭐 피지, 지질들을 말하는 게 이제 피부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이게 이렇게 박박 닦아내는 것도 기름 종이로 닦아내는 거, 그다음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거니까 다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20번 하기 대 아예 안 하기. 뭔가 이때까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그쵸, 계속 뭐, A 결, 저 아주 B 뭐, 결. 아까 앞에 뭐 선크림 얘기도 그렇고 저도 근데 뭐 20번 하는 게 더 안 좋다. 뭐 24시간 중에 그러게요. 하루에 20번 하면 거의 자는 뭐 시간 빼고. 1.2시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잠은 언제 자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피부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키는 보호막, 이 피부 장벽을 계속 어떻게 보면 벗겨내는 거예요. 그 장벽이 무너지면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를 계속해서 더 뿜어내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B를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름이에요. 여름 한정. 여름에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이제 뭐 피지도 많이 분비되고 러닝도 하면은 요즘 벌레도 붙어요. 맞아. 러닝 되게 좋아하시니까. 러닝 하는데 그러면은 피부에 벌레가 붙는데 벌레까지 있고 화장품까지 있는데 근데 얘를 안 씻는다. 근데 그 상태로 이제 잔다. 이제 베개에 그런 노폐물들이 있는데 이제 얼굴 비비기 시작한다. 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도 좀 러닝 좋아하는데 달려가면 진짜 입안으로 그 벌레가 들어와서 단백질 보충. 과한 세안을 매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번 하면 1시간에 한 번씩 하면 장벽 손상을 매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 무너진 장벽은 회복에 몇 주가 걸리거든요. 각질 순환 사이클이 막 애기들은 조금 더 빠르다고 하지만 보통 뭐 한 4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손상의 빈도 자체가 다릅니다. 저도 B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피부는 무조건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판도 어쨌든 제가 진 걸로 A의 승리인 걸로 하겠습니다. 또 혹시 몰라요. 나중에 뭐 유튜브가 우리 찍은 게 막 바이럴 돼가지고 댓글 봤는데 갑자기 B가 막 많고 어떻게 안 씻을 수가 있냐. 어떻게 안 씻을 수가 벌레가 있냐. 얼굴에 붙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상심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우리 이번 라운드는 제 판정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둘 다 막 극단적이라서 나쁘지만 안 씻어서 이렇게 한 번 막히는 것보다 뭐 20번씩 씻어가지고 매일 맞아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위험하니까요. 피부 장벽은 워낙 손상되면 복구되기 어려워서 저도 피부 장벽은 무조건 과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드름 났을 때 이거는 뭐 A, B를 떠나서 당연히 의료인이라면 의학을 한다고 하면은
피부 진료를 한다고 하면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진정시키기겠죠? 논쟁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원장님. 저는 B입니다. 아, 이것도 약간 B 네. 바로 짜세요, 여러분. 아, 바로 바로 짜시고 흉터 생기면 그냥 로담으로 오세요. 아. 깨끗하게 치료를 해드릴게요. 바로 흉터가 뭐 생기든 말든 일단 알아서 하고 일단 바로 짜세요. 바로 짜고 속 시원하게 짜면 되니까. 하고 저희가 더 깨끗하게 이제 치료해드리면 돼요. 아, 진정하세요. 지금 우리 피부 진료하고 실제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절대 이거 짜라고 하셔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손으로 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손 더럽고 막 가방 더럽고 가방 속도 더럽고 기름종이도 더럽고 한데 그게 다 세균이 상처로 들어가서 염증이 더 깊어져요. 그게 뭐 PIH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색소 침착도 만들고 아니면은 뭐 흉터로 이어지거든요. 거울 보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세안할 때 여드름 올라와 있고 하면 막 저도 짜고 싶거든요. 한 원장님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무심코 하나 짠 게 몇 달 동안 고생시키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B를 무조건 밀고 나가기로 해서 아, B를 선택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손 그리고 손톱 아래 정말 너무 더러운 세균들이 많아서 얘네들로 짜면 진피층 염증이 덧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국이 아니라 이제 흉터가 되는 거니까 자국은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도 페인 흉터는 저절로 차오르지 않는다는 점 그거는 알고 계시고 절대 손으로 짜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금 짜세요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좀 B를 고르기로 했고 네. 대주는 좀 안 좋아가지고 네. 그걸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정답은 이제 가장 안전한 거는 의료기관에서 위생적으로 처치하는 겁니다. 집에서 급하게 짠 이 여드름 하나가 몇 년 동안 갈 흉터를 만들거든요. 혹시나 그 몇 년간 흉터가 생기셨다면 아. 언제든지 로담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굴에 진짜 너무 짜고 싶게 생긴 여드름 올라올 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올라오면 네. 저도 모르게 너무 짜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 올라온 거. 보지 마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원장님은 그 어떤 흉터도 짜지 말라고 말씀드리나요? 환자분들한테는 절대로 막 짜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도 이마에 있는 거 몇 개, 한 두 개 좀 짜고 왔어요, 오늘도. 근데 딱 한 종류만 좀 허락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노랗게 고름이 거의 표면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면봉 같은 걸로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톡 터질 것 터지는? 같은 뭐 그런 여드름이 좀 있거든요. 그 만져봤을 때 좀 통증도 없는 농포라고 하는데요. 그것만 우리가 짤 수 있다고 뭐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만졌을 때 통증이 있거나 붉거나 아니면은 여드름이 좀 깊은 곳에서 만져지는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절대로 짜면 안 됩니다. 억지로 짜게 됐을 경우에 염증이 안쪽으로 더 퍼지거나 더 깊어지고 이게 흉터, 자국으로 직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여드름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특히 좀 주의해야 될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드린 이런 구진, 농포, 결절, 낭종 순으로 이렇게 염증성 여드름들이 깊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집에서 건드리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이제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부득이하게 집에서 짜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평소에 압출 집에서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정말 집에서 안 합니다. 진짜? 저는 무조건 그냥 병원에서 멸균 상태가 아니니까. 병원에서보다는 좀 덜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심은 이제 위생인데요. 병원에 바로바로 내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원장님처럼 병원에서 근무하면은 출근해서 하면 되겠지만 환자분들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손과 얼굴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뭐 검색창 같은 데 검색하시면 뭐 알코올 스왑 뭐 아니면은 멸균 면봉 뭐 이런 거 검색하면은 요새 다 나와요. 란셋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뭐 체열침 뭐 이런 거 검색하면 일회용으로 소독된 이렇게 딱 바늘이 짧게 달린 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세안한 이후에 표면에 살짝 이렇게 소독을 알코올 스왑으로 해주시고 란셋 같은 걸로 구멍 작게 내셔가지고 면봉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안에 또 내용물들이 잘 나오니까요. 압출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압출을 깔끔하게 한 이후에는 이제 항생제 연고를 한 2, 3일 정도 바르고 그 이후에 듀오던 패치를 붙이면 좋아요. 그리고 2, 3일은 뭐 사우나, 과한 땀, 그리고 강한 클렌징을 피하고 충분히 보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과정을 완벽하고 청결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원해서 이제 관리를 받으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원장님 저희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네. 압출을 신경 써서 했는데도 페인 흉터가
가 생겼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 홈케어를 잘 하셨다면 네. 차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미 생긴 흉터가 홈케어를 열심히 하면 음. 차올랐을까? 차올랐을까? 아,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페인 흉터는 자가 회복이나 홈케어로는 웬만하면 정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운이 좋아가지고 뭐 재생 기간 내에 있으면은 조금 더 살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내원하시는 분들은 다 끝나고 뭐 6주, 7주 지나서 그쵸. 오시는 분들이라서 홈케어 한다고 페인 흉터가 차오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속에 이 진피층이 손상돼서 재생이 멈춘 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여드름 자국이나 회복 과정 중에 이 뭉쳐있는 흉터 자체는 흉터 연고로 일부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페인 흉터 자체는 집에서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새살침으로 치료를 해드리잖아요. 네. 그 새살침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살침이 막 이름이 새살침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새살. 막 어떤 막 신묘한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살을 만드는 건가 막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가 생기는 이유가 안쪽에 뭉쳐있는 섬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뭉쳐있는 섬유 때문에 페인 흉터가 생겼으면 뭉쳐있는 섬유를 없애주는 시술을 해야 되겠죠. 새살침은 진피층으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이 뭉쳐있는 유착을 끊어주고 멈춰있던 피부 재생 시스템을 다시 한번 깨워주는 이런 시술인데요. 그럼 피부가 알아서 콜라겐을 생성하고 살이 차오르게 되고, 그 힘으로 흉터를 이 아래 바닥 쪽 면에서부터 밀어 올려서 채우는 거죠. 뭐 레이저 치료나 겉에서 하는 치료로 깎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속 안에서부터 채워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새살이 돋아나는 치료로 맞아요. 보여서 새살침으로 이름 붙인 거죠. 근데 저희가 여드름 흉터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다양한 흉터들, 페인 흉터들이 많이 보잖아요. 원장님들은 어떤 흉터를 많이 보시는지,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 보통 몇 회차부터 효과가 생겨요? 이거잖아요. 그쵸. 뭐라고 대답하세요? 일단 어떤 흉터들 많이 보냐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패여 있는 흉터는 뭐 다 하죠. 뭐 수두 흉터도 그렇고 포진 흉터,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수술하고 나서 생긴 맞아요. 흉터, 뭐 아니면 성형 수술하고 나서 뭐 눈 쪽에 조금 패인 흉터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실밥 같은 게 남아있던 그런 스티치 자국 같은 것도 우리가 시술 다 하거든요. 그런 페인 흉터에는 다 두루 적용되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효과를 보냐, 이거는 어떤 환자분들이 질문하냐에 따라서 조금 답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있어요. 한 번 시술해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개선된다라는 걸 기대하고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흉터가 딱 패여져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 한 번 시술로 뭐 한 10%, 조금씩 더 잘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한 15%.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예민하신 분들 아니라면 한 3회차 정도 되면 한 30에서 뭐 많으면 45%, 50% 정도 좀 변화가 있으니까 그때쯤부터 좀 체감을 하시는 편이죠. 그리고 한 6회 정도 했을 때 우리가 또 사진 한번 내원해서 찍잖아요. 그 사진 보면은 또 환자분들이 바로바로 체감하시기도 하고요. 네, 새살침 치료가 구조 자체를 복구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영구적이고, 또 탄력이나 피부결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원장님이랑 비슷하게 뭐 3, 4회 차부터 평균적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환자분들의 뭐 나이, 피부 재생력, 뭐 흉터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한 진단은 저희에게 직접 방문해 주시면은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름 피부 최악의 선택 밸런스 게임 어떠셨어요? 원장님 처음에 B로 잘못 고른 것 같은데. 네, 저는 압승의 반대말이 뭐죠? 완패? 완패? 저는 완전 완패를 했습니다, 오늘. 결국에 이 최악의 습관은 우리가 말해본 것처럼 급하게 무리하게 이 뭐 여드름이나 피부를 다루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밸런스 게임 한 걸 하나씩 짚어보자면, 우선 첫 번째, 강한 자외선, 여름 강한 자외선은 무조건 차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피지는 무조건 없애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밸런스가 있게끔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무조건 과유불급이라고 하루에 20번 이러면 안 되고, 완전 세게 하는 거 안 되고 무조건 순한 클렌징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나 트러블이 났다면 절대 손으로 자가 압출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가지만 지켜도 이번 여름은 무사히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남아있는 이 흉터가, 이미 생겨버린 흉터가 고민이라고 하시면은 혼자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흉터 종류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흉터는 채워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 피부가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지나가길 바라며 이때까지 흉터 지워주는 한의사 로다마니원 하지수 네, 김익두였습니다. 다음 매치업에서 원장님하고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피부도 밸런스 게임으로. 안녕. 안녕.